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명한 저자의 스타벅스를 벤치마킹하라입니다. 2003년에 나온 책으로 업데이트 되었다고 해서 책을 읽어보았는데 다음 프리첼 등의 인터넷 검색을 언급하고 스타벅스의 예전 이벤트들을 이야기하는 등 업데이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스타벅스의 감성 마케팅에 대해 전달하고 싶어 오늘 산책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마케팅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하고 더욱 개별화,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책에서 제시하는 스타벅스의 감성 마케팅은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피플, 사람 이렇게 5가지의 P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5가지의 P 중에서 개인적으로 속도가 빠른 현대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케팅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저자는 삼성전자 컴퓨터 마케팅 책임자를 지냈으며 40살에 마케팅 전문 회사를 차려 독립했다고 합니다. 현대, LG, SK 등 대기업의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며 회사를 떠나 마케팅 전문가와 강사, 저자로 변신하며 새로운 인생의 고비마다 스스로를 바꾸어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7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총각내 야채가게, 펭귄을 날게 하라, 스티브 잡스의 창조 카리스마, 삼성처럼 회의하라 등이 있다고 합니다. 64세 나이에 새로운 도전으로 제주도로 이주해 카페를 열고 제주 커피 수목원으로 새롭게 재기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감성 세대는 감성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켜 무언가를 선택하는 세대라고 보면 쉽습니다. 감성 세대인 젊은 여성들을 공략하라고 하는데 젊은 여성들이 스타벅스를 찾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타벅스로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요즘 스타벅스는 40대, 50대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애용한다는 점에서 업데이팅이 되지 않음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는 58세대가 돈을 쓰는 세대이며 그들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났는데요. 하지만 타깃층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젊은 여성을 타깃층으로 해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마케팅은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게는 20대에 맞게, 30대에게는 30대에 맞게 세대를 떠나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며 스타벅스에서는 퍼스널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개인에게 맞춰 음료를 제조해 준다는 점이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럽을 더 넣기도 하고 샷을 덜 넣기도 하고 우유를 두유로 바꾸는 등의 다양한 커피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커피도 있지만 나만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스타벅스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역시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 상품을 만드는 것과 신선한 원두를 사용하는 것, 베이커리 역시 조선 호텔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사용해 고객들에게 제공했듯 최고의 제품으로 감성 세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원두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 유통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원두가 신선하지 않으면 반송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 외에 다양한 원두를 사용하는 스타벅스의 노력이 제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프라푸치노를, 겨울에는 따뜻한 라떼 등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잡고 있는데요. 이 역시 시즌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스타벅스의 노력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비싼 금액이지만 저 역시 스타벅스를 주로 애용하는데요. 프리미엄 가격 정책도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제휴카드 또는 제휴업체에서만 가격을 할인해주는 스타벅스는 품질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이 아깝지 않게 느끼게 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파는 것이 스타벅스의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전략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워드 슐츠의 마인드를 한 번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람들에게 제3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커피만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스타벅스의 그 공간의 분위기와 다양한 요소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유통 전략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향이 향긋하게 나고 편안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공간이 편안할 수 있는 잔잔한 음악을 제공하며 귀도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각 나라별로 매장이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워드 슐츠가 말한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일관된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 맛 역시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똑같게 만들어내는 것도 스타벅스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마케팅 전략에서는 스타벅스는 지속적으로 브랜드 네임을 중요시하는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대기업들이 모두 그렇겠지만 자사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합니다.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스타벅스 역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익 마케팅 요소 등을 활용해서 스타벅스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친환경 빨대, 분해가 가능한 포장지 등을 만들어 환경 오염을 막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스타벅스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을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학생들에게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공간을 대여해 주는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케팅을 통해 스타벅스가 더욱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싶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중시하는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했듯 과거에도 현재도 사람을 중시하는 마케팅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스타벅스 역시 마케팅의 제1요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부 직원들에게 잘함으로써 스타벅스가 승승장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원 교육은 기본이며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진심을 담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직원들에게 잘한다는 것은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스타벅스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성 마케팅의 핵심은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며 감성 서비스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교육해 상생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성 마케팅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막는다고도 하고 있는데요. 세계 100대 기업에 항상 안착하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이 그만한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는 마케팅적인 요소도 분명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품 마케팅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는 마케팅을 진행했고, 사람으로부터 모든 마케팅의 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커피 브랜드 1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었는데요. 맞춤화, 개별화, 사람 중심, 제품의 신선함, 다양한 아이디어, 사회공헌, 환경보호 등의 여러 요소들은 물론 다른 기업들도 진행하고 있지만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 소비자를 중시하고 있는지, 스타벅스처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영한 저자의 스타벅스를 벤치마킹하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